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정말 좋은 변호사 찾기 너무 힘듭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요. 그만큼 별의별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당신께서 경험하셨던 변호사님들 중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정말 고맙다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좋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좋은 과정, 좋은 결과를 겪으셨던 분들은 어디 가서 동네방네 떠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 좋은 변호사님과 안 좋은 과정을 거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정말 변호사 사기꾼이라고 난리 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일반인들, 당신께서 변호사를 찾는 경로, 루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광고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변호사님들, 방송 출연하시고 정관 변호사님들, 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시는 변호사님 찾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각 경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 이게 빠져버린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변호사를 만나시든지 간에 당신께서는 결코 좋은 변호사님과 좋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만나기에 가장 쉬운 방법들, 흔히 쓰시는 방법들, 전통적인 방법들은 뭐냐면 바로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는 겁니다. 적어도 당신의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에 대해서 당신의 지인들은 그걸 충분히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분들이실 거고요. 그 지인이 소개해주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그 지인을 믿는 것만큼 그 변호사님한테 신뢰가 갈 수밖에 없고요. 적어도 그 변호사님께서는 지인과 친하면 친할수록 그 지인을 대하듯 나를 대해줄 것이다, 나를 소중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변호사를 소개받다 보면 장점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 그 지인과 그 변호사의 관계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기대하는 만큼 친밀하거나 가깝지 않는 경우들도 가장 흔할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둘만 너무 친하고 내가 사실은 그 지인하고 별로 가깝지가 않아요. 그 변호사님께서 당신 사건을 갖다가 꼼꼼하게 제대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가장 불만이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광고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제가 이 넥타이 하나를 산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매장 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건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어찌됐든 간에 안정감 있는 그럴싸한 홈페이지라든지 그럴싸한 사이트들을 들어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변호사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미리 정보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의 어려운 속사정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당신은 모르고 당신 지인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고 전문적인 과업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밝은 면이 있다 그러면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면 사실은 그 광고비가 온전히 당신의 수익료라든지 성공보수금, 즉 비용으로 환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는 단가가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도 있습니다. 광고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규모를 만들어가지고요. 단가를 낮추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찍어내듯이 사건들이 진행이 돼요. 변호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그 수행하시는 변호사님께서는 충실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어두운 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명하신 변호사님 찾는 겁니다. 유명하다라는 거는 방송 출연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가장 흔한 이해가 될 거고요. 정관 출신 변호사님들도 유명한 변호사님이실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펌, 예를 들면 김앤장, 율촌, 화호 이런 펌들도 유명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방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명하다라는 것들은 그만큼 능력이 보장되는 것들이고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외부 활동들이 너무 잦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사건들에 대해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 정관 출신이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펌들 같은 경우에는 수임료 자체가 너무 고가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들. 그리고 당신께서는 특별하게 혜택을 받으셔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수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같은 사건이 있는데 많은 수임료를 주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하는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변호사를 소개받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뭐 동네마다 한 분씩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일을 맡겼던 지인이 소개해줬는데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사무장이든 브로커든 실장이든 이런 분들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들어왔을 때의 변호사는 이 브로커에게 일정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떼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변호사법 위반이긴 한데 여전히 이런 관행들, 나쁜 관행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당신께서는 수임료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브로커에 대한 수고비가 들어갈 거고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님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군다나 이 브로커 입장에서는요, 당신의 사건 자체가 어떻게 결론 나는 거가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수수료를 주는 변호사와 당신이 어떻게든 연결되는 것들이 곧바로 브로커에게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도대체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라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만약 당신께서 지인을 통해서 수임을 했는데 지인에 대해서만 너무 믿고 있는 상황이다. 지인을 믿는다. 지인의 능력을 믿는다. 지인과 나의 친밀도를 믿는다. 이러면 실패입니다. 광고로 보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는데 광고 자체에 현란한 문구들이나 그럴싸한 홈페이지에 속아가지고 그냥 변호사님에게 맡긴다. 그럼 실패죠. 유명세만 쫓아가가지고 아니면 정관 출신이시니까 활동하는 거 보니까 활동량도 많으시고 뭐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 실패죠.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브로커의 압박을 통해 가지고 브로커가 막 이렇게 어떨 때 오르고 달려가면서 선임한다 그러면 이건 다 실패예요.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 간에 당신께서 각 경로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당신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지인을 통하든 광고를 통하든 유형세를 통하든 아니면 브로커를 통하든지 간에 당신께서 좋은 변호사에 대한 기준들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방 가게에 들어가도 가방을 하나 사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는 저 나름대로 기준이 서 있죠. 어떤 가방을 사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가방 색깔은 무엇이고 크기는 뭐가 필요하겠다. 이 기준이 있겠죠. 일단 들어가서 물건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기준에 맞는 가방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쇼핑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조차도 없이 그냥 지인과 친밀하니까 광고가 멋있으니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브로커가 말을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변호사 쇼핑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신만의 기준을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기준에 맞는 변호사님들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요, 상담을 몇 번만 해보시면 압니다. 당신과 티키타카 대화가 되는지,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를 갖다가 집중하면서 상담 내용들을 리와인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방법은요, 당신께서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요,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녹음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당신 편인 변호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떨리거든요.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당신이 꺼내기 때문에 당신 이야기하는 데만 집중을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한번 다 녹음을 해보시고 상담이 끝난 다음에 그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이 변호사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핵심을 빨리 찾아내시는지, 그 핵심을 찾으면서 나에게 어떤 질문들을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어떤 이야기들은 좀 걸러 들으시는 것 같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야기들이 요거다.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을 잘하고 호감이 가고 이런 걸로는 안 됩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당신 이야기의 핵심을 뽑아내고 당신에게 필요한 조언들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당신 입장에 충분히 동화되어 가지고 당신의 입장을 변호를 하겠지만 당신의 상대방 입장까지 짚어가면서 상담을 진행하는지를 봐야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들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당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당신 편에 제대로 서가지고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쟁점들을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도 갔다 올 수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어떤 준비를 하겠구나를 갖다가 명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좋은 변호사님이다. 세 번째로는요, 일단 대화를 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변호사님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느낌이나 감이 아니거든요.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제 의뢰인들이 좀 서운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맨날 이렇게 끼고 있는 게 혹시라도 오는 전화를 제가 놓칠까봐 걱정이 돼서 하는 거고, 전화를 놓치게 된 다음에 리턴콜을 최대한 빨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대화 내용이든 무슨 질문이든 아니면 그냥 목소리 듣고서 싶어서 전화했어요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같이 가고 있다. 왜냐면 이게 짧게는 6개월이고요. 길게는 1년 가까이 당신의 가장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갖다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편에 서 있는 변호사거든요. 근데 그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소통하는 게 힘들다거나 괜히 전화하면 너무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주눅 들어가 연락 못 하신다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시게 될 거예요.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합리적인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는 변호사가 당신에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합리적인 수익률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업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변호사, 뭔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변호사, 좀 비싸 보이는 변호사, 왜 이런 변호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변호사님들한테는 고액의 수익률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을 잘 안 하고 당신 편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윽박지르기만 하고 뭐 카리스마 있는 변호사님들 아니면 정말 당신에게 정말 다 맞추는 것 같은 변호사님들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고액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많고 정말 의뢰인분들께서 그런 분들에게 고액의 수익률을 주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익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몇 군데 정도는 알아보시고 선임 결정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반대로요, 지나치게 저렴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지인이니까 싸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 이하의 금액을 받아버리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 그냥 내가 그냥 아는 사람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아주긴 했는데 대충 하는 그런 유혹들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또 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박리담회식으로 막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신과 좋은 관계도 소통을 해가지고 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고객을 소중하게 여겨서 이 의뢰인분들께서 나를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더 앞으로 좋은 변호사로서 성장해야지라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건들을 수임해야지, 이 기계적으로 쳐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박리담회가 유지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한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당신 편이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됩니다. 소송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호사는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치 무조건 100% 장담할 수 있는 변호사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 변협에 신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당신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아니면 사건 진행 경과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 입장에서 가지고 당신 편으로 끝까지 당신에게 싫은 소리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당신 편에 서줄 수 있는 그런 믿음 가는 변호사를 찾기 위해 가지고는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딱 3분의 변호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 30분 이상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3분 이상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면서 당신이 확인하시고 그분과 함께 당신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과 함께 당신의 그 어려운 일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